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0억 원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3남매의 전쟁.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상속자였을까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 되신 박정수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로 시작해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부인과는 45년 전에 결혼해서 슬하에 3남매를 두셨습니다. 첫째 박민수, 48세.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장남으로 평가받아왔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모든 가족이 당연히 생각해왔습니다. 둘째 박민정, 45세. 시집을 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딸로 유명했죠. 막내 박민호, 42세. 이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사업한다며 아버지께 돈만 받아 쓰다가 모두 날려먹기를 반복했죠. 결혼도 2번 했다가 이혼했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평생 쌓아온 재산은 대략 50억 원 정도. 강남의 빌딩 2채와 아파트 여러 채, 그리고 현금과 주식까지 합쳐서 말이죠. 가족들은 모두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장남인 민수가 대부분을 상속받고 딸인 민정이는 적당히, 그리고 막내 민호는 글쎄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3년 가을 박정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이 평범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 같죠?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날 밤, 첫째 민수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법무법인에서 보낸 유언장 작성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니.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은행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어요. 무려 15억 원이나 되는 현금이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셨다고? 민수는 당장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민우야, 당장 병원으로 와. 급한 일이 있어. 1시간 후 병원 로비에 모인 3남매. 민수가 발견한 서류들을 보여주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이야?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어디 있는데? 민우가 눈을 빛내며 물었죠. 그걸 모르겠어. 법무법인에 있을 텐데.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3남매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고, 집 지하실 금고. 금고요? 무슨 금고 말씀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죠. 당분간 의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지하실 금고,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3남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날 밤 3남매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이었죠. 지하실에 금고가 있다고? 나도 처음 듣는데?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금고는 무슨... 민호도 의아해했죠.
하지만 지하실을 자세히 뒤져보니 정말로 있었습니다. 벽장 뒤쪽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어요. 이거네. 어떻게 열지? 다행히 금고는 간단한 번호 자물쇠였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생년월일을 눌러보니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봉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있었죠. 드디어 찾았다. 민수가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펼쳐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전 재산의 60%는 막내 박민우에게, 전 재산의 30%는 둘째 박민정에게, 전 재산의 10%는 첫째 박민수에게. 이게 뭐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10%? 민우가 60%?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 이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법무법인 도장도 찍혀 있어. 진짜 같은데.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이 안 돼. 내가 평생 아버지 사업 도우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돈만 받아먹은 민우가 60%? 형, 나도 어이없어. 왜 갑자기? 민우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금고에서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또 뭐지?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잠깐, 그 봉투에서 나온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이 가족의 30년 비밀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그것도 3장이나. 친자 확인서? 이게 왜 여기 있어? 민정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 박민수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인됨. 두 번째 서류 박민정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인됨. 세 번째 서류 박민호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인 안됨.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서류를 자세히 보니 검사 날짜가 약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죠. 민호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아들로 키웠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다. 이 아이에게 죄는 없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고?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내 친아버지는 누구고?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그때 금고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친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민호 아버지는 당신이 사업으로 중국에 가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민호는 죄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당신 아들로 키워주세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도 민호를 키우신 거야? 그럼 유언장은 왜 이렇게 쓰신 거지?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미안해 하신 것 같아. 나한테 친아들이 아닌데도 키워준 것에 대한 어떤 보상?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정작 친아들인 나는 뭐가 돼? 평생 아버지 사업 도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누구지? 민정이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내렸는데, 저 사람.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 선생님 댁 맞나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것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과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철민이고 이쪽은 제 의뢰인 이준혁 씨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그때 이준혁이라는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삼남매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버지의 유일한 자녀인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정수 선생님께서 젊으셨을 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이준혁 씨의 어머니였죠. 말도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와 친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아버지에게 박미영이라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이준혁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슬픈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언으로 할아버지를 꼭 찾아뵈라고 하셔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박정수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상속 권리?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상속 권리야? 법적으로는 인정받은 자녀의 자녀, 즉 외손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특히 박미영 씨가 박정수 선생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죠.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상속받을 사람이 또 늘어난 거네. 그런데 이준혁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속보다는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이준혁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니.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될까요? 삼남매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외손자, 그리고 그가 가져온 편지. 과연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이 가족의 모든 비밀을 뒤바꿀 폭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신 후 저는 줄곧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계셨죠. 저는 아버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시키시고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모습을. 하지만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아버지, 민호는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아요.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15년 전에 조사했거든요. 그때 나온 친자 확인서는 가짜였어요. 누군가가 조작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호는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준혁이라는. 아버지의 진짜 외손자예요. 제가 먼저 떠나지만 준혁이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와 연결되고 싶었어요. 부디 준혁이를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삼남매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를 사랑했던 딸 미영 올린. 편지를 다 읽은 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거야? 15년 전 친자 확인서가 가짜라고?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왜 가짜 친자 확인서를 만든 거지?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여보들 나왔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등장으로 15년 전 가짜 친자 확인서의 진범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것은 큰 고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인 박순자 76세였죠. 어머, 여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큰 고모가 놀란 척했습니다. 큰 고모, 민정이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으셨나봐요? 응,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급히 왔지. 근데 저 젊은 남자는 누구야? 이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외손자 이준혁입니다. 외손자? 큰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한테 다른 자식이 어디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미영이라는 딸분이 계셨는데 그 순간 큰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이? 큰 고모 혹시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큰 고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 고모 왜 그러세요? 민정이가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미영이가 죽었다고? 큰 고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미영 이모를 아셨나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큰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어떻게 모르겠니? 내가 그 애를 떼어놓았는데.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50년 전 일이야. 정수가 23 때 미영이 엄마와 사귀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반대했지. 그 여자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 그래서요? 미영이 엄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돈을 줘서 다른 곳으로 보냈어. 정수는 모르게.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큰 고모, 그럼 아버지는 자기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랬어. 미안해. 그런데 이준혁이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15년 전 가짜 친자 확인서는요? 그것도 큰 고모님이? 큰 고모가 더욱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했어. 왜요? 민호가 너무 말썽만 부리고 정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민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 정수가 포기하고 민호에게 덜 신경 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큰 고모가 가짜 친자 확인서를 만드신 거예요? 내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큰 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죄입니다. 그 때문에 한 가족이 15년간 고통받았는데.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큰 고모,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세요? 민수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평생 민우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괴로워하신 건 모두 큰 고모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그때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유언장에 나에게 60%를 주신 건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야.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네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믿으셨으니까 그동안 차별했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큰 고모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큰 고모가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다른 것도 있어. 다른 이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가진 땅들,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내 것이었어. 뭐라고요?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50년 전에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눌 때 정수가 나를 속였어. 강남의 그 큰 땅을 나도 반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큰 고모,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장에는 분명히 그 땅을 남매가 반씩 나눠 가지라고 되어 있었어. 하지만 정수가 유언장을 숨기고 자기 혼자 다 가져갔지.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나요?
큰 고모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야. 내가 50년간 숨겨두고 있었어.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로 50년 전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강남 땅은 정수와 순자가 반씩 나눠 가진다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분석했습니다. 그럼 현재 아버지 재산의 절반 정도는 원래 큰 고모 것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정수가 나를 속이고 모든 걸 혼자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복수를 하신 거군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서를 조작해서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고. 큰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돼. 정수가 이렇게 아프신데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의식도 없으시고.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빨리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갑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셨다고요? 그럼 이 모든 진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아직 많이 약해 보였어요. 아버지. 민수가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다들 왔구나.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야. 아버지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 맞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3년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봤거든. 15년 전 결과가 이상해서 그때 알았어.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걸. 그럼 왜 지금까지?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15년간 너를 의심하고 차별했던 것에 대해. 그래서 유언장에 너에게 많이 주도록 한 거야. 큰 고모가 울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내가 그 가짜 친자 확인서를 만들었어. 아버지가 큰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왜? 미안해. 50년 전 땅 일 때문에 너무 원망스러워서.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말이지.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 할아버지 유언장. 나도 봤어. 하지만 그때 누나가 결혼 준비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내가 먼저 땅을 팔아서 누나 결혼 자금을 댔잖아. 큰 고모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기억해? 물론이지.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누나 목도 따로 챙겨두려고 했는데 누나가 먼저 아들네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셔서.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큰 고모는 잘못 생각하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누나 미안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때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박미영의 아들 이준혁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이 아들? 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하신 편지가 있어요. 이준혁이 편지를 건네드렸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